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이걸 가지고 네이버 AI 혁신 그리고 곧 열릴 행사죠. 단25 컨퍼런스에 대해 좀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11월 6일, 7일 코엑스에서 열린다는데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볼 거는요. 네이버 AI가 그동안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특히 작년에 처음 얘기 나왔던 그 온서비스 AI 전략 있잖아요. 아, 네네. 기억납니다. 그게 그냥 말로만 그친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고 또 어떻게 진화했는지 이걸 좀 봐야 하고요. 그리고 이런 기술들이 뭐 검색이나 광고 같은 네이버 핵심 서비스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이것도 같이 봐야죠. 그렇죠. 이게 단순히 궁대용이 아니라 글로벌로도 뻗어나가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또 이 모든 걸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단25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중요성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분석은 네이버 공식 발표 자료랑 관련 기사들 이걸 토대로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 자료들을 통해서 네이버 AI 혁신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 현주소를 좀 명확히 짚어보고요. 또 다가올 단25에서는 어떤 걸 좀 주목해서 봐야 할지, 그리고 이런 흐름이 기술 트렌드에 관심 많으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핵심만 딱 뽑아서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작년에 단24에서 네이버가 그 온서비스 AI 전략 이걸 딱 발표했을 때요. 사실 뭐 AI를 모든 서비스에 적용한다 이 말 자체는 뭐랄까 그렇게까지 새롭게 들리진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워낙 많이들 얘기하니까요. 네. 근데 지난 1년 동안 이 전략이 좀 구체적으로 어떤 차별점을 보이면서 발전했을까요? 핵심은 이거 같아요. AI를 그냥 뭐 추가 기능처럼 덧붙이는 수준이 아니라 네이버 서비스의 그 작동 방식, 그 근본 자체를 AI 중심으로 아예 재설계하겠다는 의지. 이게 중요한 거죠. 재설계 수준으로요. 네. 우리가 매일 쓰는 검색, 광고, 쇼핑 뭐 이런 서비스들의 경험 자체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AI를 위한 별도 앱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기존 서비스 위에 바로 AI를 올려서 훨씬 더 사용자에게 밀착된 혁신을 하겠다 이런 거죠. 그 온 서비스라는 이름에 딱 맞는 접근법이에요. 서비스 위에 바로 올린다. 그 점이 좀 흥미로운데요. 그러면 사용자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어떤 모습일까요? 자료 보니까 AI 탭이라는 게 있던데 이게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AI 탭은 아마 검색 경험의 패러다임을 좀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시도라고 봐요. 패러다임 전환까지요? 네. 지금 우리가 보통 키워드 입력하고 뭐 링크 목록 쭉 보고 정보 찾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AI 탭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친구한테 말하듯이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지면 AI가 그 의도를 딱 파악해서 요약된 답변을 주거나 관련된 다른 정보 아니면 더 깊게 물어볼 만한 질문까지도 제안해주는 그런 방식이죠. 오, 그냥 정보만 찾아주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단순히 정보 찾는 걸 넘어서서 정보의 그 맥락을 이해하고 필요한 어떤 인사이트까지 얻도록 돕는 뭐랄까 좀 똑똑한 조수 같은 역할을 하려는 거죠. 와, 그 정도면 정말 편리함을 넘어서는 건데요. 정보 탐색의 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나 올가을에 파리 여행 가는데 날씨에 맞춰서 옷 어떻게 입어야 돼? 그리고 혹시 요즘 교통 파업 정보는 없어? 아, 그리고 예약할 만한 가성비 숙소도 좀 알려줘. 이렇게 복합적인 질문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 복합적인 질문에도 여러 번 검색하거나 뭐 여러 창을 열어볼 필요 없이 그냥 한 번의 질문에서 원하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목표인 거죠. 야, 그러니까 사용자의 질문 의도나 그 맥락을 AI가 잘 파악해서 맞춤형 답변을 만들어내는 능력. 이게 AI 탭이 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기술적인 완성도나 실제 사용자 경험은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방향은 아주 명확해 보입니다. 네, 방향성은 확실히 알겠습니다. 근데 검색뿐만 아니라 네이버의 또 다른 큰 축이죠, 광고. 이 광고 분야에서도 애드부스트라는 AI 플랫폼이 도입됐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이건 광고주들한테는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뭐 효율성 증대 말고 또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애드부스트는요. 단순히 광고 효율만 높이는 툴 이런 걸 넘어서요. 광고 운영 방식 자체를 AI가 주도하도록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봐야 합니다. 아, AI가 주도한다고요? 네. 광고 예산 최적화는 뭐 기본이고요.
광고 문구나 타겟 키워드 생성, 심지어 실시간 입찰 경쟁까지도 AI가 상당 부분 자동화해 주는 거죠. 와, 입찰까지요. 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광고주들이 예전에 복잡한 설정이나 데이터 분석에 쏟았건 시간과 노력을 확 줄여주고 그 시간에 AI가 더 정교하게 최적의 잠재 고객을 찾아서 광고를 노출하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혹시 광고가 더 많아지거나 그런 건 아닐까요? 이론적으로는 사용자에게도 긍정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AI가 사용자의 관심사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요. 진짜 관련성 높은 광고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아, 나한테 좀 더 맞는 광고가 나온다. 그렇죠. 물론 관련성 높은 광고랑 그냥 원치 않는 광고 사이의 그 경계선은 항상 좀 민감한 문제긴 합니다만 어쨌든 AI를 통해서 광고 생태계 전체의 만족도를 높이려는 시도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양쪽 다 만족시키려는 거네요. 네. 광고주에게는 운영 자동화랑 효율 증대, 사용자에게는 광고 피로도 감소랑 관련성 증대, 뭐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전략인 셈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네이버가 이렇게 국내 서비스의 AI 전환에 막 힘을 쏟는 동시에 보니까 해외 시장으로의 확장에도 꽤 공을 들이고 있더라고요. 이 점도 좀 흥미로운데 자료에 보니까 북미 한인 창업가 단체 UKF라고 하죠. 여기랑 협력한다는 내용이 있던데 이건 어떤 맥락으로 봐야 할까요? 아, 네. 그 UKF와의 협력, 이거는 네이버가 가진 그 기술 자산들 있잖아요. 이걸 활용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좀 더 탄탄하게 구축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인 움직임이요? 네. 네이버가 예를 들면 고품질 컨텐츠 제작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실감나는 가상현실 기술 같은 XR 프로덕션, 이런 기술력이 있고요. 또 이미 해외에서 꽤 성공한 라이브 스트리밍 앱 프리즘 같은 실제 성공 사례도 가지고 있거든요. 아, 프리즘 앱 유명하죠. 그렇죠. 근데 이걸 그냥 우리 기술 이렇게 좋아요 하고 자랑만 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해외의 유망한 기술 커뮤니티랑 이걸 공유하고 같이 협력하면서 네이버 중심의 기술 생태계를 더 넓히려는 시도인 거죠. 아, 그러니까 기술력 과시가 아니라 실질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영향력을 키우려는 거군요. 그 프리즘 앱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것도 그럼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프리즘 앱이 사실 별다른 대규모 마케팅 없이도 입소문만으로 글로벌 1위 라이브 스트리밍 앱으로 성장했거든요. 와, 대단하네요. 네, 이 경험 자체가 네이버의 기술력과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이런 경험이랑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글로벌 창업가나 개발자들한테 네이버랑 파트너하면 좋겠다 하는 매력을 어필하는 겁니다. 단순 기술 수출이 아니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글로벌 기술 생태계를 만들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의미가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네이버의 AI 전략, 기술 발전, 그리고 글로벌 비전까지 이런 것들이 하나로 모이는 자리죠. 단25, 댄25 컨퍼런스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월 6일과 7일 코엑스에서 열리는데 이 행사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걸까요? 그냥 매년 하는 기술 발표회, 뭐 그 이상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단 컨퍼런스는 네이버에게 있어서 단순한 신기술 쇼케이스 그 이상입니다. 네이버의 기술 로드맵이나 비즈니스 방향성 같은 걸요, 개발자, 창작자, 광고주, 파트너사, 그러니까 외부 생태계 구성원들하고 아주 투명하게 공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같이 나아갈지 함께 방향을 모색하는, 뭐랄까, 가장 중요한 소통의 장이라고 할 수 있죠. 소통의 장이군요. 잖아요. 네, 그렇죠. AI 탭이나 애드부스트 같은 거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가 그리는 그 AI 시대의 청사진, 그 그림을 가장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네이버 AI 생태계의 현재와 미래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바로미터 같은 행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발표될 예정인가요? 뭐 누가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할 거로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오프닝 키노트는 최수연 대표가 직접 맡아서요, 네이버의 기술, 텍, 창작, 크리에이티브, 서비스, 그리고 비즈니스, 비즈, 이 네 가지를 AI로 어떻게 잘 융합하고 시너지를 낼 건지 여기에 대한 큰 그림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가지의 융합. 네, 네이버가 추구하는 그 플랫폼 생태계의 미래 방향성, 여기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는 검색, 광고, 콘텐츠 같은 네이버의 핵심 서비스를 이끄는
각 부문 책임자들이 이제 무대에 오르는데요. 아, 실무 책임자들이요? 네, 이분들이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AI 탭이나 애드부스트 같은 서비스들이 실제로 사용자들의 일상과 비즈니스를 어떻게 바꿔놓을 건지 그 구체적인 활용 사례나 앞으로의 발전 계획 같은 걸 아주 상세하게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겠네요. 네, 그리고 또 네이버의 AI 기술력이 국내를 넘어서 어떻게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고 있는지 그 현황과 계획에 대해서도 공유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기대가 되네요. 그런데 이런 이론적인 발표 말고도요, 현장에서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라운드 프로그램이라는 게 운영된다고 하던데, 이 부분도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직접 만져보는 경험이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을까요? 아, 그 그라운드 프로그램, 이게 어쩌면 단위 후에 숨겨진 하이라이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 하이라이트요? 네. 왜냐하면 AI 같은 기술은 사실 설명만 들어서는 그 힘을 제대로 체감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머리로는 아는데 와닿지가 않죠. 맞아요. 근데 이 프로그램은 네이버의 최신 AI 기술이 실제 비즈니스 현장, 예를 들면 뭐 스마트 스토어 상품 추천이라든지 오프라인 매장 운영, 아니면 웹툰이나 영상 같은 컨텐츠 제작 과정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딱 접목돼서 효율을 높이고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내는지를 직접 보고 만져보고 상호작용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죠. 아, 그야말로 백문이 불여 일견이네요. AI가 내 사업이나 내 창작 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 훨씬 와닿을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AI 기반의 고객응대 챗봇이 실제 매장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직접 보거나 아니면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광고 소재 제작에 어떻게 바로 쓰이는지 이런 것들을 시연하고 또 직접 조작해 볼 수도 있겠죠. 네네. 이게 참가자들한테는 기술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줄 뿐만 아니라 아, 내 분야에 이 기술을 이렇게 써먹을 수 있겠구나 하는 아주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얻어갈 수 있게 합니다. 기술의 가능성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영감을 얻는 정말 중요한 기회가 될 겁니다. 네이버의 기술과 미래 비전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정말 놓치기 아까운 기회겠네요. 들어보니까 참가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서두르시는 게 좋겠죠. 자, 오늘 저희는 네이버의 온 서비스 AI 전략이 어떻게 AI 탭이나 애드부스트 같은 구체적인 서비스로 구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글로벌 시장을 향한 네이버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습니다. 더불어서 곧 열릴 단위호 컨퍼런스가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또 소통하는 핵심적인 장이 될 거라는 점도 확인했고요.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네이버는 AI를 자사 서비스의 아주 심장부에 이식해서 사용자 경험을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이걸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이런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오는 이러한 네이버의 현재 역량과 미래 구상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무대가 될 거라는 거죠. 네. 결국 네이버의 이런 행보는요. 기술 트렌드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의 그 디지털 라이프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 생활과 밀접하죠. 네, 검색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우리가 보는 광고가 바뀌고 또 즐기는 콘텐츠가 더 풍부해지는 등등 AI는 이미 우리 곁에 꽤 가까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가 꾼 이런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그 기술 변화의 물결을 읽고 또 준비하는데 아주 중요한 나침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이버 같은 이런 거대 플랫폼이 AI를 서비스 전반에 이렇게 깊숙이 통합할 때 사용자로서 우리는 어떤 점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까요? 그리고 AI가 제공하는 편리함이나 효율성 그 너머에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가치는 없을까요? 기술이 막 발전하는 속도 속에서 그래도 변하지 않아야 할 어떤 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한번쯤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